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말고는요 지지할 만한 인물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지금 많은데요. 아시다시피 제 방송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방송이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토대로 근거와 논리로 방송을 나름하고 있죠. 우병우 총선 출마설 묻자 국가를 위해 할 역할이 있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좋습니다. 저는 지금 전국에서 봤을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조작된 탄핵의 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묻고 가는 것은 절대로 국가를 위한 길이 아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죄 없는 현직 대통령을 검찰과 특검이 조작으로 탄핵 구속을 시킨 희대의 만행입니다. 즉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이는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보는데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죠. 국민 선거로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어서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을 조작으로 탄핵시켰다. 민주주의가 파괴된 거죠. 선거를 뭐 하려고 합니까? 이럴 거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국회와 언론이 공모해서 벌인 짓거리라는 겁니다. 전방위로 다 썩어 문드러진 대한민국의 체계 자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점에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로 조작된 탄핵 사건을 묻고 간다면 제3의 조작 탄핵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발언에는 반드시 책임도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병우 전 민족수석이 출마를 하고 안 하고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출마의 본질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병우 전 민족수석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저는 팩트만 짚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탄핵의 진실을 방송하면서 나름 우병우 전 민족수석에 대해서 오호적인 방송을 해 그런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지지를 할 생각이고요. 다만 정상적인 국민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저를 포함해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행동을 한다면 또 탄핵의 지시를 묻고 간다. 그러면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판을 반드시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병우 전 수석의 발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탄핵의 진실을 묻고 가자는 그런 자들의 줄서 생각 요만큼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럴 이유도 없어요. 제가 정찰 것도 아니고 그냥 진실만 밝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을 해왔고 모든 것을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태블릿 조작의 최초 주범은 김수남, 이영렬의 특수본 팩트조 1단위도 인간은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져 있긴 해요. 그렇다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태블릿 PC를 조작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런 증거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시 시점과 상황을 돌이켜보시고 각자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우병우 민정수석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도 눈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날은요. 2017년 3월 10일인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최소은이 태블릿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 기밀 문서를 받아 국정을 농단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터집니다. 이 당시 청와대는 쓰나미가 닥치기 직전의 고립무원의 섬과 다름이 없었고요. 청와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최초의 가해자가 바로 조선일보라는 겁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탄핵 정국이 시작되기 전인 2016년 7월 18일이면 톱기사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5년 전에 1326억 원에 사줬다. 이런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두 건의 기사에 대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즉각 대응을 했었죠. 거기 사실 공포의 혐의로 조선일보 및 경향신문사와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로도 제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문이 가라앉기는커녕 거의 모든 언론에서 짰다는 듯이 그냥 다 듣다가 같이 들러붙어서 우병우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과 군에 있는 아들 심지어 돌아가신 장인어른과 처가 회사까지 광범위한 축축성 의혹 보도를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피해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오히려 검찰과 특검의 조사 대상이 돼버렸고요. 의경으로 복무 중이던 우병우의 아들 역시 아버지 못지않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우병우는 결국 2016년 10월 말경에 청와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조선일보가 우병우에 대한 허위 보도를 한 지 4년 후인 2020년이 돼가지고 일면 이면 등 총 2개만에 걸쳐서 대대적인 정정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이런 기사로 인해서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의 활동에 제동이 걸리고 청와대와 연결된 국정원, 검찰, 경찰국세청 등 사정기관 정보는 사실상 차단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엔 박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보호도 못하고 탄핵 구속이 됐던 겁니다. 다 지난 다음에 4년 지난 다음에 정정보도하면 뭐하냐고. 자게다가 온 사방의 박근혜 대통령의 적들이 창궐한 마당의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었던 안종범까지 미르재단 설립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고 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특정 언론 기자들과 접촉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때였어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와대 초기 대응이 미흡했을 거라는 제 판단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지만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남을 팔아가지고 500억 원대의 출연금 요청 기사가 나왔을 때 민정수석으로서의 우병우 또 홍보수석으로서의 김성호가 바로 언론과 전경련 측의 사실관계를 따져 묻지 않았느냐라는 의혹들이 있었고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당시 TV조선에서 이런 엄청난 기사가 보도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곧바로 홍보수석 김성호는 TV조선에 전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어야 되는 것이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전경련과 안정모에게 사실관계를 묻고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안종범의 책에서는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방치를 하고 안정범, 김성호, 우병우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비선 실세를 인정하라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병우도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그 당시 엄청 화를 내셨고 그런 모습은 생전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의 결백을 거짓으로 인정하라고 이 세 명이 그냥 수석이 와갖고 이렇게 사실이 아는 거를 사실이라고 이렇게 결벽을 인정하라고 하면 화가 얼마나 다시 했겠습니까? 이 문제도 우병우 전 수석이 진실을 알고 계신다면 또 진실과 팩트가 틀리다면 반박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말이다. 아직 맞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가 이 사기꾼 안정금의 책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요. 우병우 전 수석의 발언 등 논리정황으로 봤을 때 터무니없는 사실은 아니다. 상당히 심리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2017년 3월 10일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셨고 JTBC의 태블릿 보도가 2016년 10월 24일에 또 조선일보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손발을 묶기 위해서 허위 보도를 했던 날이 태블릿 보도가 터지기 약 3개월 전인 2016년 7월 18일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민정수석 우병우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아무것도 없지 않았을까 이겁니다. 이미 저들은 언론, 국회, 검찰 싹 다 장악했는데 한 사람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해도 벌써 태블릿 사건을 터뜨리기 전에 3개월 전에 민족 속에 손발을 묶기 위해서 저렇게 허위 보도로 그냥 손발을 묶어놨는데 이미 저들은요 전쟁을 하기 전부터 보급로를 끊어놓고 전쟁을 시작 때문에 하나만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전 기능을 민정수석이 돌릴 수 없도록 조선일보를 비롯한 전 언론에서 우병우 민주주의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허위 기사를 남발해갖고 민정수석으로서 아무런 손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국정농단 태블릿 PC를 JTBC를 통해서 터뜨리고 탄핵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였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제 논리고요. 중요한 건 현재 윤석열 정부를 포위해서 과연 우병우 전 수석이 매년 총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정치를 시작할 건지 아니면 권력욕에 빠져서 진실을 묻고 자기 혼자 살려고 할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 이중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근차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